오늘은 죄수의 딜레마와 이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이타성을 여러 분과 학문에서 분석을 할 때 사회과학이 됐건 자연과학이 됐건 불편하지만 그 이타성은 이기적이었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이타성이었다. 그 프레디 독인가? 그 귀엽게 이렇게 서가지고 끼악 소리 지른 다음에 지는 그 매가 됐건 독수리한테 잡혀먹고 같은 유전자표를 공유하는 놈들은 살아남고 혹은 본인이 살아남는다면은 짝짓기 경쟁, 서식지 경쟁 등등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타성은 이기적이다. 깊이 이기적이다. 불편하죠. 이제 죄수의 딜레마는 아시다시피 그 존 내시 그 영화도 있죠. 뷰티풀 마인드인가? 이제 그 경제학자 그분이 그분은 상도 못 탔나? 그 조현병 것 때문에. 이제 조현병이 아니라 자폐 그게 있으셨나? 옛날에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 가상의 인물들이 막 계속 나오고 하잖아요. 나중에 좀 싶은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게임 이론에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두루 쓰이거든요. 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국방, 그리고 다양한 거래 상황, 인간세의 여러 가지를 이제 세상을 이렇게 기술하는 여러 수학 중에서 게임 이론과 같은 수학들이 있어요. 불연속적인 수학들. 이를테면 행렬,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 이산 수학이라고 하지. 떨어져 있어. 각각의 떨어진 값에서 떨어진 값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잘 알고 있는 건 죄수의 딜레마는 내가 불면은 감형이 되고 내가 안 불면은 상대가 만약에 불면은 나는 가중되고 둘 다 안 불면은 가장 좋은데 합산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기성, 이타성 이런 걸 보기 전에 사회적 총합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레이독의 행동도 걔네들 사회 총합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 이타성이 요 전체 사회에서 이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범죄자들도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가장 좋은 합산으로 가장 감형이 되는 게 양쪽 다 안 부는 거야. 그러나 이제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불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이야, 갑자기 역사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불어서 막 혼자만 살아남고 그런 그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이
거기에 그 핵심은 사실 이기적인 개인이거든요.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지. 덜 불편하게 표현할 때 합리적 개인인데 이기적 개인이야. 그죠? 근데 이제 이기적 개인이나 이기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뿐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도 있고 또 공공재 영역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이론이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 영역에서는 그 게임 이론대로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사회적 총효용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의 이득이나 한 기업의 이득이랑은 달리 사회적 총효용을 볼 때는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그 지점이 양쪽 각각의 입장과는 달리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동체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죠. 다른 공동체와의 경쟁에서도 이를테면 환경 문제가 됐건 국방 문제가 됐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종족 본능 여기에서 또 강하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인간에게 각인된 거지. 호모사피엔스에게. 쉽지가 않죠.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를 볼 때는 대체로 뭐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까지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타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 안 맞아. 근데 게임 이론도 제가 그 말했듯이 가장 좋은 걸 선택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범죄자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여러 차례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한 요 같이 묶여 있는 공동체가 됐건 집단이 됐건 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설명이지. 설명이고 그 이타적 행위를 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됐건 뭐 또 단체가 됐건 이런 데는 아주 뜻있고 의미 있고 이 가치를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 이를테면 쇼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늘 발견이 돼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게임 이론이 여러 번 됐을 경우에 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를테면 농경사회에서 계속 함께 같이 살아야 돼. 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부터 계속 오랫동안 그래왔잖아. 그러면은 그 게임 이론상에서 자신의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총효용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과 공동체. 그러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여러 번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 번 하면. 근데 이게 그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작은 뭐 개인 단위가 될 수 있고 기업 단위가 될 수가 있고 정부까지 포함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전체적인 공공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사람에 대한 불편한 이해일 수도 있고 뭐 설명일 뿐이야. 사람의 대부분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전반적으로 향상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럼 나도 이익이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볼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수학적으로 딱딱
죄수의 딜레마나 그런 이산수학에서 딱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이 되잖아요. 정량적으로. 네, 뭐 정량적으로 그 값을 매긴다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매기느냐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매기는 거지. 근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단발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가 아니라 단발적으로 너희 돈 가질래? 아니면은 공공재에 투자할래?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떨까요? 그냥 첫 실험을 할 때 한 반 정도가 공공재에 투자를 한대요. 우리 같은 사피엔스들이 반 정도는 이거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갑자기 들어온 돈이니까 이득을 취할까? 아니면 공공재에 하면은 뭔가 보람도 있고 이게 잘 되면은 나한테도 이익이고 실제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적인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상식적인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죄수의 딜레마 그 상황에서처럼 공공재에 투자를 하면은 결국엔 나한테 이익이 올 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도 뭐 정치고 경제고 이런 게 다 그런 문제들이랑 다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투자를 하면은 회수율이 약간 줄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 그럼 보세요. 보통 횟수가 죄수의 딜레마의 그 횟수가 그 진행이 될수록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나 혼자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전체로 봤을 때는 효용이 떨어지고 나한테도 불리해 주는구나. 이게 이제 갈수록 가잖아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 일부러 설계를 점점 수익률이 적어지게 한 거야. 그래서 단판 승부할 때 반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적은 수익률을 이제 받은 거지. 공공재 투자에 대한. 그걸 연속으로 해봤어. 연속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죄수의 딜레마와 이타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연속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공공재 투자를 덜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점점 덜해. 그러니까 경제학이 보는 그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설명 그리고 뭐 수학적인 설명 이런 게 불편하긴 해도 끄덕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이랑 부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점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적어지면은 그거만큼 사람들도 줄어들다가 이렇게 싹 없어져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그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해야지 하고 끝까지 그 공공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 돌아올 전체적인 사회적 총효용의 그 증가, 이거를 바라고 했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이제 경제학도 완전히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심지가 굳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지금 모르겠네. 배웠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수학이죠. 수학인데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확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변형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개인 차원도 있고 기업 차원도 있겠지만 공동체 차원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사회적 총효용이 중요해.
그리고 마치 이기적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 대한 그 기여를 하는 것처럼 충효형에 기여를 하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씁쓸하긴 한데, 왜냐하면은 각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 대부분의 티 안 내고 하는 분들. 근데 요거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그 공공재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여가 생기는 늘 있어 왔어. 어느 사회에나. 그거는 반복될수록 사회적 총효용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실험 설계를 했을 때는 어떠냐? 투자할래? 아니면 그냥 요거 줄 테니까 요만큼 가질래? 아니면은 요거 가지고 공공재에 투자를 할래? 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는 들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수의 딜레마, 이타성, 또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